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자스입니다. 이윤규 변호사님의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이번에 다뤄볼 영상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공유할 테니까 한번 수험생들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투 트랙으로 짜는 이유 한번 읽어볼게요. 수험생은 계획을 세울 때는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것은 공부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책을 한 번이라도 더 본다든지 문제집을 풀겠다는 생각 때문인데 정말 이상할이 많지 계획은 틀어지고 계속 수정하게 된다. 왜 우리는 늘 할 수 없는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일까? 계획을 짤 때는 굉장한 의욕과 소모되지 않은 체력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획을 짤 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래서 뭐든 빠른 기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라 착각한다. 수험생활을 해보면 시작할 때의 의욕과 체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걸 알게 된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학원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멘토링도 해보고 수험생분들이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무리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계획이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이 좀 약하신 분들은, 낮으신 분들은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잘 안 되면은 금방 많이 이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집니다. 또 그 고민으로 인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랜 A와 플랜 B. 나는 최고의 컨디션과 최악의 컨디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최대와 최소로 계획을 짰다. 플랜 A와 플랜 B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계획과 점검을 나누는 사고에서 기초한 것이다. 애초에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미리 점검해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반영해 계획을 재수립한다. 그래서 이제 이윤규 변호사님도 이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잘못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보완을 합니다. 뭐 조언을 구하든지 아니면 뭐 합격 수기 찾아보든지. 하지만 이런 수정 없이 그냥 무턱대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는 전제하에 막연히 비효율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수험생분들이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괜찮지만 보통은 이제 수험 경험도 없고 아무래도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 없이 열심히만 공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정해져 있는 기간에서 남아있는 기간에서 계획한 대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해독을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너무 무턱대고 인강만 의존하는 게 아닌지, 너무 강사님들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닌지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는 수험생들이 우선순위 두고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통 많은 수험생들은 불안해가지고 강사님의 장기간 커리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들은 건 많고 많은 과정을 넘어가는데
회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강사님들 커리를 다 따르게 되면은 다른 과목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최대로 계획을 세우는 일은 계획이 흐트러지는 일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멘탈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책임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물론 최소 시간에 계획을 완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 시간 안에만 완수하면 된다는 여유를 준다. 동시에 계획을 빨리 완수하면 할수록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목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플랜 A와 플랜 B를 세운다. 요거 관련해서 뒤에도 좀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마저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 제 의견도 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인데요. 긍정하라. 최선의 결과를 위해 준비하되 최악의 결과에 대비하라. 내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다. 긍정에 관한 기준과 척도가 되어주는 말이랄까? 긍정이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을 향해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계획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긍정을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 이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보통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신도 뜻하지 않게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때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당황하게 되고 거기서 많이 시행착오를 하고 불안해하고 그때 제대로 극복을 못하면은 이제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수험 기간이 늘어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안 좋은 상황이 얼마든지 겪을 수 있거든요. 뭐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거나 공부를 하다가 뭐 몸이 아프거나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국가직 시험을 보고 나서 국가직 시험이 예상외로 잘 보거나 또는 국가직 시험에서 잘 못 본 경우입니다. 국가직 시험에서 예상외로 잘 보신 분들은 붕 뜨지 않게 만약에 지방직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지방직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때 붕 뜨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국가직 시험에서 시험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무너지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시험은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시험 때까지 계속 놓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관련돼서 이따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좋은 일은 어차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반대는 어느 정도로 나빠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상황 역시 기회로 삼고자 해야 한다. 수험생분들이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운 일에 무너지거나 힘들어해서 공부를 못하면은 결국 본인이 손해인 거고 누군가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의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수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현직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이 끝이 아니라 그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이겨내고 발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하면은 추후에도 계속 피하게 되거든요.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년 준비하지 뭐. 합리화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년에 준비할 때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힘든 경우가 많을 거다. 그런데 합격생분들
중에서는 똑같이 그런 힘든 경우를 이제 부딪히고 그리고 그 힘든 어떤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극복하고 이겨내신 분들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긍정과 낙관은 다르다. 낙관과 긍정. 사전적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두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 긍정은 어떤 상황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모두를 확인한 후 그중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취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낙관은 분별 없이 긍정적인 영향만 보고 그것밖에 취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밝고 긍정적인 결과를 지향한다. 다만 그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그런 비관적인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잠시 좀 설명드리면은 수험생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두 분류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런 일로 인해서 계속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미리 고민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합격 못하면 어쩌죠? 남은 기간에 공부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어쩌죠? 미래에 뭐뭐 하면 어쩌죠? 자, 물론 불안해가지고 그런 고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을 합격시켜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력 향상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독을 꾸준히 하고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실력을 향상시키면은 실력이 향상되면 가능성을 보고 이제 좀만 더 하면 되겠다.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미리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면은 집중도 못하고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결국 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험인데 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걱정이 되신다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세요.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노력한 만큼 실력 향상이 만약에 된다면 그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즉 초반에는 버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자, 일을 단순하게 생각해 낙관적인 태도가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냥 공부라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일부이자 인생의 향방을 한순간에 결정질 시험 공부는 이야기가 다르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했을 때 혼란을 겪게 된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단히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한다. 가능성 높이는 행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전체 과정은 못 보고 일부만 보는 경우 그의 인생은 어둡고 우울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저는 플랜 B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수험생들 멘토링하고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수험생분들이 뜻하지 않은 어떤 힘든 경우를 갑자기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뭐 직장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어떤 뭐 가족 문제가 있거나 뭐 연인 문제가 있거나 정말 다양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평상시에 어떠한 좀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플랜 B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중간에 공부하다 아프면 어쩌지?
내가 만약 뭐뭐 하다가 뭐뭐 하면 어쩌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방향을 잡아놓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다시 직장을 가야 되는 경우는 일단 직장 생활을 해야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줄어든 공부 시간을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일단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최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대신에 그만큼 수험 기간은 약간 좀 여유 있게 잡고 공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장인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에 여유 있게 잡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직장 생활 병행하면서 합격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은 일반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험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약간 좀 여유 있게 기간을 잡고 공부하면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무리하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단기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공부가 안 돼도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걸렸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허리 디스크 걸리거나 만약에 소방이나 경찰을 준비하는데 체력학원 갔는데 부상을 당한 거예요. 체력학원에서 성인에 맞게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처럼 막 혹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부상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수험생들이. 체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 근데 만약에 몸이 아프다고 하면은 저는 몸 회복이 우선일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그때 공부를 해가지고 회복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빠르게 몸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회복을 시켜가지고 다시 몸이 좋아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몸 회복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만 하다 보면은 몸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 합격생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던 수험생분이신데 국가직 시험에서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자신과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국가직 시험 붙은 거예요.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했던 친구인데 상당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떨어지고 친구는 붙고 그때 그 합격생분께서 합격수에 적은 게 나는 그래도 지방직까지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은 잘 못 봤지만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방직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리고 그해 다행히 지방직 행정직에 합격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국가직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못 보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좌절하고 과연 내가 지방직을 하면 될까? 또 누군가는 현실 도피를 할 수도 있죠. 그냥 내년 준비하자. 하지만 시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그날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찍은 거에서 많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방직까지 목표로 하신 분들은 국가직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플랜 B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잘 보신 분들은 너무 붕 뜨지 말고 지방직도 같이 준비한다고 하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같이 지방직을 최선을 다하고서 지방직까지 붙는 거죠. 또 반면에 국가직에서 잘 못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초시생분들은 국가직까지 회독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가직은 일단 지방직 시험에 대한 예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체크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지방직에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합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즉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플랜 B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현명하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분명히 다양한 케이스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정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은 최대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윤규 변호사님의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사실 이 책에서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목차 공부법 요 부분도 추후에 만약에 혹시 뭐 책을 보시게 된다면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규 변호사님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관련된 책의 리뷰나 또는 여러분 같이 공유할 부분은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내용을 하고 싶지만 그 많은 내용 너무 다루다 보면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많은 공부법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법 책들 다 읽어보면서 좋았던 내용들 짧게 우리 구독자 수험생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남은 하루도 일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